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에 뵀던 분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많이 떨립니다. 이제 좀 하다가 덜덜덜덜 떨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래 이게 자치 얘기를 하자면 참 고약하게 어렵습니다. 이제 자치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도움받으면 참 뿌듯하고 즐겁지만은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져야 된다면 갑자기 묵직해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 험담을 좀 하더라도 잘 세게 들어주십시오. 언젠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고위공무원한테 자치 얘기했더니만,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하시오? 그때 자치하시오라는 얘기는 결별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여 안 하겠다.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자치가 되거든요. 내가 나한테 자치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남한테 자치하라고 하는 의미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자치를 하셨지만은 주민자치가 뭐냐고 여쭤보시면 쉽게 답변을 못 하십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이 일들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요.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관치가 되고요. 이제 이웃과 같이 하면 주민자치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개인자치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입니다. 자, 공무원들은 이미 관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을의 일을 이웃과 함께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한테 여쭌다면 잘하고 있을까요? 자, 이쯤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어렵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 2인 삼각 경기 한 적 있죠. 가운데 발 묶어버리면 혼자서는 잘 가다가도 묶어버리면 잘 못 갑니다. 그러지만 옆에 있던 파트너랑 하나 둘 이렇게 잘 구령을 맞춰서 가면 제법 빨리 갑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주민자치위원님 25분, 30분 계시는데, 30분이라고 잡죠. 자, 30인 31각. 가운데 발을 다 묶어갖고 30분 세워놓고 앞으로 그러면 갈까요? 못 갈까요? 아마 단 한 발도 못 될 겁니다. 한 발이라도 떼시려면 30분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일 무슨 얘기 할 때는 누구는 오른발 내미고 누구는 왼발 내미는데 그 위치 따라갖고 다 틀리잖아요. 그 합의를 해서 합의를 형성하고 몇 번을 연습해야 나중에 겨우 발걸음을 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연습해야 제법 빨리 걸을 겁니다. 우린 근데 그렇게 30인 31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30명이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느 동이십니까? 정왕 2동이에요. 정왕 2동요?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을 때 사과가 10개 있습니다. 그 사과 10개 사람 10명이 있을 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지금 무슨 함정이 예? 그렇죠. 각자 하나씩 먹으면 되죠. 그죠? 이때 만약 2개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입 크기를 양쪽으로 1.5cm씩 좀 늘려주면 좀 과해요. 사과 하나 먹는데 입까지 늘린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가 모자라요. 사람은 10인데 사과가 9개밖에 없어요.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건 안 되고요. 누가 하나 안 먹어야 돼요. 제가 안 먹을게요. 아, 역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 드신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위원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만일 이때 이제 안 드셨잖아요, 그죠? 자, 안 드셨는데 이것이 남는 장사인가 밑가는 장사인가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자, 이제 안 드셨다. 그럼 나머지 9분이 이 위원님한테 미안할까요? 미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미안하죠, 그죠? 그럼 다음에 사과 생기면 갖다 드려요, 안 갖다 드려요? 드려야 갖다 드려야죠, 그죠? 미안한 만큼. 근데 갖다 드릴 때 치사하게 1개만 달랑 갖다 드려요? 아니면 작은 바구니라도 한 3개라도 담아다 드려요? 1개 좀 정없는데. 한 3개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분은 사과 1개 안 드시고 한 사람 앞에 3개씩 9사람한테 얻어먹으면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밑가는 장사를 한 거예요? 남는 장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남는 장사 하시는 겁니다. 주민자치는 이렇게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절대 밑가는 장사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을 해놓고 대가가 언제 돌아오느냐 그러는데 반드시 다 돌아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사이에 다 돌아옵니다.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는 뭐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뭐 누구나 다 경전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언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종교학이라 그런 거 잘 찾아냅니다. 자, 이제 근데 만일 그때 하나가 모자랄 때 이제 혼자 드셨다. 누구 하나를 못 먹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상에 맡기고요. 또 그 다음 케이스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이 10명인데 사과가 11개로 1개가 남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를 누굴 주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사과 좋아하는 사람, 또 연장자, 예, 연세 드신 분한테 드리는 게 좋게, 사과 좋아하는 사람 드리는 게 좋겠고, 또 막내, 예. 이렇게 해서 전체가 10사람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과 한 개 남는 거 정도는 나눠줄 수 있겠죠, 그죠? 합의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하나 모자랐을 때 모자라는 것을 계기로 동네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10명이 정말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주민자치 사업이고요. 1개 남을 때 이것을 누구한테 주면 좋은지 이런 민주적인 과정, 토론 과정,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남거나 모자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모자랐을 때, 과부족일 때 그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 형성 틀이 바로 주민자치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하나 안 드심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9분이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매일 자주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동네 사람이 서로가 다 고맙고 미안한 것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공동체라고 봅니다. 옛날 시골 사람들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다 신세 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세 안 지고 잘 삽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로 단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시집 장가 가려면 되게 신부집 마당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전 뭐 나이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은 친구 중에 딱 2명이 옛날 90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신부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 집이 혼자 잔치할 수 있나요?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음식도 하고 진행도 하고 동네에 있는 사랑방이 전부 다
손님 대접용 방으로 다 징발이 되죠.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사랑방도 내주고 심한 경우는 안방까지도 비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신세를 져놓고 내가 시집갈 때 이렇게 이웃집에 신세를 다 지고 난 뒤에 이웃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신세 진 게 없으니까 이웃 사람한테 냉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는 자, 이웃의 신세 지는 것이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외려 마을의 미덕을 쌓아가는 아주 좋은 기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이 그게 바로 이제 주민자치 사업의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 하나가 사과가 남을 때 합의하는 것도 주민자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들 중에서 관료가 더 잘하는 게 있고요. 주민이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관료가 더 잘하는 거는 당연히 관료한테 맡겨야 되고요. 이거 주민들이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더 잘하는 거는 당연히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 제도, 조례 모든 규정상 주민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주민이 관료가 더 잘하든 주민이 더 잘하든 모조리 다 관료들이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관료가 더 주민이 더 잘하는 것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법도 고치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원도 해드리는 이것이 주민자치 정책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인데 이제 한국주민자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읍면동장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 규정상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치 아니죠, 이게? 그죠? 자치라고 이름은 붙여놔도 자치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민들의 자치를 관료들이 관치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논란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책임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뭐 읍면동장이 규정되어 있는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뭐 규정을 떠나서 주민자치라는 원칙에 놓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해야 될,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관치로 하고 있다는 이 현상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민자치위원장은 단 하나도 없지만 위원님은 딱 하나 읍면동장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위원장 선거할 때 투표는 마음대로 하십니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어떤 현상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주민자치라고 이름 붙여놓고 관치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주민자치로 만드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틈날 때마다 주민관치를 주민자치로 우리가 감당하자는 아마 부탁을 자주 드릴 겁니다. 자, 조선의 주민자치를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시흥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시흥시장만 중앙공무원으로 한 사람만 공무원이고 시흥에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조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했냐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각 고을에서, 각 마을에서 위원장님들이 그 마을을 다, 그때는 읍면동장 없으니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요, 세금 징수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모곡으로 남아있는 데가
아직도 시골에는 있습니다. 뭐 여름에는 보리 한 말, 가을에는 나락 한 말, 이런 식으로 이제 모곡을 받아가지고 뭐 출생신고도 대신해주고 잔치 기물도 사고 초상 치를 수 있는 기물도 사고 이렇게 이제 했고, 또 하나 권한이 있었는 게 뭐냐 하면 형벌권이 있었습니다. 곤장을 말 안 들으면 30대까지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치죠, 그걸. 동네에서 뭐 권한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런데 이제 야단치면 어른 말 잘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마을을 잘 경영을 했고, 저렇게 경영을 해도 마을의 어른들한테 반란이 일어난 적이 거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잘 발달됐습니다. 지금 저 며칠 전에 스위스 그 제르마트라는 시의 시장님 만나서 이제 그것도 행정국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스위스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만큼이나 우리 조선의 주민자치도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일은 어떤 거냐면 조선 때는 이 향촌자치라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근데 일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군수만 바꿔가지고는 이게 식민지 통치 지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갑자기 자연불확한 세 개씩을 합해서 읍면을 만듭니다. 면을 만듭니다. 면을 만들어 놓고 그 면의 장에 공무원을 보냅니다. 공무원 보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하던 권한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가고 그게 말을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 주재소를 하나 만들어요. 일본 헌병이 옵니다. 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선의 주민자치는 일본이 완벽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근데 참 그 파괴한 주민자치가 일제가 물러가면 어떻게 조선 때 같이 아름답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제도 그대로 주민자치가 설 영역은 전혀 없이 아직도 식민지 지배체계와 동일한 행정체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리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은 벌써 바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읍면, 동리, 통반에 해당되는 저 부분들은 다 주민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 메가드란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이양을 다 했습니다. 아까 이제 팀장님이 제 소개할 때 카도연맹 부회장이라는데 지금은 부회장에서 물러났고요. 부회장으로 있을 때 일본의 카누연맹 회장이 전직 수상인 후쿠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 만나 뵙기도 하고 한국 오시면 인사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후쿠다 전 수상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정말 자기도 수상으로 있으면서 이걸 민간이 자율로하게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기획해서 공무원들이 통제하도록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민간한테 맡겼는데 지금 봐도 잘한 결정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나라 주민자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자치가 있습니까? 자, 그러지만 실태는 이러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민자치를 원칙적으로 하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와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대표 기관인가 대표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동을 대표하는 건 있어도 동은 대표하는 기관이지만은
주민들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대부분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내 임무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우리 동을 대표하는 동장님이 임명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동을 대표하는 기능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또 주민자치회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든 자치회든 뭐 명칭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또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창구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읍면동장이 동네 일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동네 일 창구로 삼고 있나요? 직접 통리장 공무원 다 있으니까 직접 해버리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전혀 의논을 안 해도 읍면동장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주민자치가 설 자리가 우리는 제도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는 협치하거나 자문하거나 협력하고, 통리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주민자치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여기 써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마을을 경영하다 보니까 마을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따라줄 수 있는 능력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뜻 있는 사람, 마을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 뜻없는 분들한테 강제로 맡기면 또 되질 않습니다. 자,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나, 자, 경제적으로나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못합니까? 라고 이제 한 분이 그 강의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시길래, 이 경제적인 여유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런 부의 다소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네를 위해서 못 쓰는 분이 있냐면, 아무리 돈이 적어도 동네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동네를 위해서 뭔가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자칫 이제 부자 아니면 주민자치를 못한다고 오해를 하셨길래 전혀 그런 오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 드렸는데, 자, 여기서 잘 한번 볼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능력 있고 뜻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많이 이런 쪽에서 봉사를 하게 하고, 주민들은 도와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앞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을의 시스템이 주민들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님 위촉을 읍면동장이 하죠. 그죠? 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곳도 19군데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기도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읍면동장이 하는 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선출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이 작동할까요? 이제 이런 면에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흥 아니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시흥이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앞장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하는 데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재미있는 일, 하기 쉬운 일, 돈 안 드는 일, 그 다음 단체장이 나눠줄 수 있는 일, 도와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일을 하시고 싶어도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뭐 법 조례상은 일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뭐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왕 주민자치위원회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이 중에서 규정에 안 정해져 있더라도 필요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좀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런 일들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자고 저는 이제 주민자치 이제 그 자치학회도 만들어서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 중앙회도 만들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 스위스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 일본이 한 주민자치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0.1 미만일 겁니다. 1%도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발걸음만 떼도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발걸음도 안 떼니까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제가 9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혼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는 질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머리가 나빠서 그 질문에 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이제 제 대학 후배 녀석이 전화를 하더니만 선배님, 그랬더니만 제 딸년이 원래 20살 되는데 성인식 하고 싶습니다. 그 경상도는 딸한테 꼭 연차를 붙입니다. 근데 내 이제 언제 친구 신부님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딸년도 잘 크고 뭐 이렇다 했더니만 그걸 매일 이메일을 보더니만 딸이 그냥 아빠가 나보고 년이래 그러고 깔깔깔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우리 때는 보통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는데 그럼 좋다. 그 대신 그럼 성인식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집에서 해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모아라. 그러면 내가 가주마. 그러고 후원도 해주마. 그래 이제 그 삼성동에 박근혜 대통령 살던 집 옆에 골목에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웃집에 딸내미 성인식 한다고 토요일 저녁에 한다고 전부 돌려라. 그냥 찌라시 넣듯이 넣지 말고 조용히 눌리고 부탁드리고 이 틈에 밥 한번 모시고 싶으니까 틈나면 오십시오. 동네 사람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시죠. 그러고 하라고 그랬더니만 32집 중에서 18집이 왔어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인식을 동네 사람들 그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성인식 별거 없습니다. 남자는 모자 씌워주면 되는 거고 여자는 비녀 꽂아주면 되거든요. 여자는 계례라 그럽니다. 남자는 관례라 그러고. 근데 이제 딸이니까 비녀를 꽂아주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의상 이렇게 정말로 배려가 있는 나라라는 것은 좀 자부심을 가지는 게요. 그 딸아이가 딱 성인 됐잖아요. 그 순간만은 집내자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다가 훨씬 할머니 입벌 되는 그분이 그 딸아이한테 절을 해줘요. 그러면 딸은 그 성인된 그 딸은 절을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딱 그거 한 번만 평생 어른한테 절 받습니다. 그 뒤에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옆에 있다가 그 이제 집내자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 동네 오신 분들 전부 다 우리 이 아이한테 절을 한번 해줍시다. 그러니까 몽땅 한 30-40명이 절을 했죠. 자, 그 어른들의 절을 받은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웃집 사람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여자 대학 1학년 여자아이 같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웃집 어른도 지나가다 보면 니 들어와라. 그래서 뭐 음료수 주고 남는 음식이 있으면 집에 갔다 어머니 드려라. 얘 때문에 동네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도 나한테 잘 살라고 절까지 해준 어른들이니까 마음속으로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사과 하나 안 먹어서
이웃한테 미안한 걸 깔아놓듯이 그 이웃한테 잘하는 거를 그 아이한테 깔아놓은 거예요. 이런 예의나 이런 행사들이 우리 마을에 있나요? 없죠, 그죠?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아이들 싸가지도 좋아지고 그 싸가지가 당장 우리한테는 정말 동네 나가면 소통도 잘 되고 즐겁게 되는 이런 일들로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한 달에 한 집만 해도 한 골목씩만 해도 1년에 12골목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그지 하는 집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은 좀 들더라도 아이들한테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자, 위원님들이 하셔도 되지만은 노래 부르는 반, 춤추는 반, 요가하는 반 매일 그것만 하고 절대 또 그 다른 사람 수강도 못하게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한번 해라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직접 하시면 30점이고요. 나머지 70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분들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시키면 나머지 70점이 더 보태져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면 전환을 시켜드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언제 그 심사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주민자치 사업 심사를 하러 갔을 때, 마침 제가 있는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했는 게 뭐냐면, 저 인사동에 있습니다. 거기 유적지 표지판 엄청 많습니다. 보면 이율곡이 뛰어놀던 언저리, 뭐 여기는 이순신이 뭐 했던 언저리, 이율곡 놀던 데는 절골입니다. 이제 그 한쪽에는 어진골이 있습니다. 어진골하고 절골하고 어질인자 그 절하고 합해서 인사동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표지판을 다 닦으셨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그 30점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표지판을 닦지 말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닦으라 그러고 햄버거 하나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닦고 난 뒤에 발표하라 그러고 유적지원회 조사해서 발표하라 그러고 하면 애들 공부도 시키고 유적지도 닦고 어른 생색도 어른 노릇하고 다 되는데 왜 그거 기획을 못 하시고 자꾸 내 혼자 개인 생각만 하십니까? 밑에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준 어른을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니까.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냐고 제가 야단을 엄청 쳤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민자치가 이제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스위스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 쉬는 날 이제 어디 여행 안 가고 쉬는 날 문 닫고 집에 있는 게 더 재미가 있느냐 아니면 문 열고 동네 나오는 게 더 재미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물으면 문 열고 동네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목밖에 볼 게 없어요. 그지만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아니 문 열고 동네 나오면 이웃도 있고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문 닫고 있는 것보다가 문 열고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애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까지 못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노는 것도 주민자치로 잘 놀아야 됩니다. 이 노는 거 잘 못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민자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뭉친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웃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또 배우는 게 또 하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쉬는 건데, 쉬는 거는 되게 개인적으로 하니까 마을에서는 뺐습니다만은 잘 쉬게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일을 또 하지만은 그 일을 함으로써 마을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웃과 함께 같이 잘 놀지만은 그 이웃과 함께 잘 놀므로써 내가 성장하는 계기도 되고요.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그게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개 이제 공무원들이 그 계획한 주민자치회 계획을 보면 전부 주민들한테 저 일 시켜 먹으려고,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거나 해도 어려운 일들을 어쨌건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잘 보입니다. 뭐 갈등 조정을 해라 뭐 해라 그러는데, 저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노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본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친목이 57%입니다. 아니, 주민들 간에 친목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친목이 57%고 민원이 29%입니다. 민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회의에서 같이, 혹시 내가 틀린지도 모르니까 같이 의논해서 의견이 합해지면 그 민원을 들고 우리 같으면 시흥시 가서 담당자 만나갖고 이렇다 그러고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 친목과 민원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일하는 것을 19%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까지 기획을 정말 잘못했는 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저 일만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같이 놀게 만들어주는 항목이 하나도 없고 같이 배우게 만드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시흥만 이렇게 주민자치대학 잘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지,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이런 주민자치위원 교육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저 배움이라고 좀 생기는데, 지금 이제 저 배움하고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제가 조금만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서는 제가 2000년에 프레스센터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마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먼저 키우고, 또 마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화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는 3대 프로그램 있죠. 춤추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한 개가 요가인가요? 뭐 이 세 가지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기능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을 설명드리는 일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을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저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따로 모여서 뭐 무슨 마을 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그러면 이달에는 우리가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을까?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실에 우리 며칠 날 정기회의 합니다. 여기서 우리 동네에 긴급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뜻 있는 주민들 오셔갖고 제안도 하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십시오라고 전체 공지를 해놓고 거기서 의논을 하면 충분히 의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님이 그렇게 운영한 적도 없고 운영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이게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강남에 있는 어느 동에서 저보고 와서 이제 강의해 달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을 테니까 내가
강의도 하고 컨설팅하고 진행 다 해드릴 테니까 시간은 한 2시간 반만 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공지를 다 해라. 말씀을 드렸더니만 공지를 해도 크게 뭐 반응이 없었는데 마침 프로그램 마치고 있는 엄마들이 계셨고 작은 아파트 단지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그 층들이 많았어요. 엄마들이 한 40명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엄마들 입장에서 아들 녀석들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컴퓨터 앞에 달라붙어서 게임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주말에도 그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회장님, 이거 어떻게 좀 떼놓을 방법 없을까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합시다. 첫 번째 방법이 몽대로 패는 방법인데, 그랬더니만, 그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여러 가지 방법이 브레인스토밍 된 거죠. 이제 거기서 하나 결론이 난 게, 애들한테도 유익하고 떼놓기도 하는 방법 하나, 유명한 유적지를 역사 탐방을 토요일 날 가는 것. 이제 강화도 전등사를 가기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갔다 올 동안에는 컴퓨터 앞에 떨어지잖아요.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첫번에 버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버스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저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 신도시로 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토요일은 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좀 부탁을 합시다. 즉시 전화했더니만 목사님이 즉시 오케이죠. 동네 학생들이, 엄마들이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오겠다 그러는데 기름도 대주고 학생들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솔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등사 같으면 전등사라는 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없을까 하고 찾으니까 금방 불교 미술 전공에는 엄마 한 분이 찾아진 거예요. 우리 신우이라고 금방 거기서 오신 분 중에서 해결 다 된 거예요, 벌써. 그죠? 그래서 이제 전등사 쭉 가면서 이제 애들한테 게임도 시키고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강의하면 안 됩니다. 게임도 시키고 애들이 좋은 거예요. 이제 가서 전등사 가서 하루 놀고 또 밥 먹고 돌아오고 하니까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잘 연결만 시키면 못할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동장님 흉 좀 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동네 가시고 난 뒤에 하시죠.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말년 동장님들 특히 심합니다. 흉 제대로 봤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광주 광산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장 이래서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동장 자리 두고 육급 중에서 지원할 사람 선정되면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동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설명도 하고 주민들 앞에서 투표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동네가 광주에 한 구가 있습니다. 18일 날 아침인가 17일 날인가 수원 아주대서 그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제 학예 학술대회 있는데 그 민영배 청장이 발표합니다. 제가 논평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실제 그렇게 하니까 동장하고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다 안 되니까 동장님이 걸리니까 이게 동장 개혁하는 게 이번에 청와대 발표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동장을 선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발표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동장은 무조건 선출해야 된다고. 선출되지 않는
지휘자는 있을 수 없다. 기관장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임무가 더 커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앞장서심으로써 이제 마을이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경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동네 이제 사업할 거라고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실제는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 잔소리 하러 갔습니다, 이제. 1시간에 20만 원 받고 7번 하기로 140만 원. 2008년, 9년입니다. 가서 이제, 그러면 회장님, 우리 동네는 도대체 인재라고는 아무 달동네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 위에 일할 사람도 없고, 인재 조사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마을에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인적자산 조사하라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일요일 날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발길로 다녔습니다. 그 동네 뭐 크지 않으니까 인구가 한 18,000명 됐으니까 다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 하나 찾아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이제 그 상황인데 사람을 찾아냈는데 국방부 군악대장을 찾아낸 거예요. 대령. 그래서 그 대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만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군악대로 근무했던 사람은 금방 뭐 수십 명, 수백 명 다 모을 수 있는 악기별로 다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친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획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만 그럼 대장님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만 그 마을에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한 7, 8동 있는데 철쭉이 참 이쁘게 펴요. 그러니까 저기에 무대만 만들어주면 출연료는 안 받고 자기 옛날에 있던 후배들 와서 풍악을 올려줄 테니까 잔치 한번 하십시오. 거기다가 전 좀 붙이고 막걸리 깔고 못하면 잔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이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도저히 어렵지만은 동네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기획들이 주민자치 기획인데 그 사이에 왜 못하셨는지 제가 이유를 잘 압니다. 며칠 전에 예산 그 회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자리 이제 같이 마련해서 이제 뭐가 어렵습니까? 군수님 앞에 말씀드리시죠 그랬더니만 내가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하는 거는 이미 금방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놓고 난 뒤에도 욕 돌아오는 게 더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칭찬보다가. 근데 이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군수님, 이럴 때 회장님 손잡아 주시는 게 군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럴 때 용기를 돋아주십시오. 군수님이 정말 저는 참 존경하게 됐는데, 회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동기부여를 하면 됩니까? 예, 근데 군수님 동기부여 방법에는 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명예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 권력, 힘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섞어서 디자인도 하지만 각각 디자인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다음에 언제 조용할 때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길래 아니 가르쳐 드린다기보다가 제가 기꺼이 알고 있는 거는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 동네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찾아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위원장님들이 그분이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살짝 뒤만 쳐줘도 살짝 손만 잡아줘도 그분은 힘내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흉봤던 거 오늘 이제 되풀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위원회에서 흉봤던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서울에는 꼭 식당 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면 꼭 위원회 끝나고는 그 식당만 가요. 두 분 계시면 교대로 가고요. 세 분 계시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흉을 봤습니다. 세상에 우리 동네에 와서 식당 하나 신장개업 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그 집에 몽땅 가서 사장님, 우리 오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몽땅 지신 밟으러 왔습니다. 그냥 지신 오늘 콱콱 밟아 드릴 테니까 장사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대박 나시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장님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근데 그런 힘이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국 동료한테 매출 20만 원, 30만 원 올려주는 걸로 그 힘을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힘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신장개업 했는 집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길래 아니 우한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장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뭔 걱정이십니까?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용기 팍팍 내고 힘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그 양반은 어느 누구 친척의 위로보다가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로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런 힘들을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이 칼이 지금 칼집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잔소리를 했더니만 마포구에서인가? 갑자기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는지 식당 하시는 위원님 두 분이 사임서를 들고 왔다 그러길래 사임서 받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건 괜찮은데 꼭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 있는 일 먼저 하시라는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 주민자치가 이렇습니다. 의원님 동네 살러 오시는 분이 한 달에 몇 명쯤 될까요? 모르겠죠? 이제 제가 위원님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다른데 주민자치회는 전입 오면 그 전입 오는 분을 환영하는 파티를 동네 전체 주민들이 유럽 같은 데는 다 열어줘요. 잘 왔다고.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동네 살러 오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전입주민 환영회를 좀 합시다. 한 달 동안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며칠 날 몇 시에 전입주민 환영회가 있으니까 전입 오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러면 전입 신고 오면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못 나가더라도 이건 뭐 전달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실제 오면 오시는 하루 한 달에 하루 잡아갖고 오시면 그날 동장도 오고 파출소장도 오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뭐 보건소장 있으면 보건소장도 오고 하다못해 은행 지점장 오고 뭐 자동차 영업소장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 모여서 와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고 이제 서로 뭐 신상 발언 조금 하고 이렇게 뭐 칵테일 파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정말 좋잖아요. 이 고참들도 직능단체 가서 관장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서서 하시면 발을 걷어붙이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이 커지면 좀 배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걸 시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무슨 말썽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 군데 가서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귀농했는 분들. 정말 저녁에 모아서 강의도 하고 다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번에 가서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시흥 보고도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흥학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달라.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전입 오는 사람이 있으면 딱 주고 강의로 만들어서
시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을 시흥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흥에 전근 오는 뭐 은행 직원들, 뭔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시흥의 철학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전입 온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고 하면 되는데, 그거 기획이 아직도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전입주민환영회라는 아이템인데,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이다. 전출 가는 사람을 환영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전입 오는 사람 정도는 환영을 해주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근데 며칠 전에 저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시골에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 오셨다가 시골에 다시 귀농하신 분 얘기니까 자기 고향에 갔는데도 돼지 한 마리 안 잡으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는 좋을 때 한참 외지에 나가서 잘 놀다가 이제 힘없으니까 왔느냐. 그러면서 푸대접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아, 참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뿌리 내리자면 아직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 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일을 찾아내는 방법을 직접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찾아내지 말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 하는 방법을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 시켜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 애들 핸드폰 다 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거 봉사도장이 필요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들 10명 한 조쯤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거 찍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을 10곳을 찍어와라. 한 팀에서. 그래서 찍어가지고 10개를 골라갖고 오라. 그러니까 10명이 토론해서. 그 다음 가장 이쁜 데를, 아름다운 데를 10개 찍어와라.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러고 이제 찍어가면 여러 사람이 다 찍어갖고 오면 쭉 나란히 해놓고 토론해서 고르라. 그러면 애들 토론, 거기에 이제 지도를 누가 하면 되냐면 대학생 하나만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토론해서 잘 골라갖고 10개 딱 가지고 옵니다. 요런 팀을 한 뭐 5개나 10개쯤 시키면 그 다음에 사진이 100장 나오잖아요. 그럼 100장 갖다 놓고 다시 고르면 정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 10개, 가장 이쁜 데 10개. 그럼 그거 갖다 놓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와서 보고해라. 보고받고 난 뒤에는 애들한테 뭐 조금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토론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거리 애들한테도 동네를 파악하게 하고 애들한테도 뭔가 사회를, 우리 동네를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어른들은 금방 일거리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진반을 개설해서 그 사진반 요원들이 가서 찍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뭐 사진기 전부 다 있으니까 카메라만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자, 이쯤 되면 일 찾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계절 사업 중에서 하나, 이제 어느 동네에 가니까, 자, 무슨 일을 한 300만 원 정도 기금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데 이 기금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가 10월쯤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장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정월 대보름날 척사대회 할 겁니까? 그랬더니만 한대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보통 한 30만 원 내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한 5만 원 내고 다른 직능단체장님들은 한 10만 원 내고 해서 한 2, 300만 원 모아서 직능단체끼리 윷놀이하고 뭐 동네 식당에서 라면 한 20박스 뭐 쌀 몇 포 가지고 오면 나눠 갖고 집에 가져가고 만다는 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기회에 아이들 싸가지 좀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한번 놀려 줍시다. 어른이 어른끼리 노는 거는 아무 때 노려도 되는데
아이들 놀려주는 게 바로 어른의 몫인데, 응?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어떻게 고르죠? 제일 첫 질문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보고 4학년 10명, 5학년 10명, 6학년 10명 뽑아달라면 금방 뽑아줍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부탁해 놓으면 학교 선생님들도 척사대회한테 다 나오십니다. 그러면 척사대회한테 선생님 나오는데 부모 안 나올 수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고모 있으면 다 나와요. 보통 한 집에 한 5명은 따라 나옵니다. 그럼 애들 30명에 어른 150명. 뭐 이리저리 합하면 한 200명 잔치대회 거기다 뭐 이렇게 깔면 되죠. 이제 뭐 새마을 분여회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잔치 금방 되는데, 그때 진행을 누가 하냐면 주민자치위원님이 진행하시면 안 돼요. 애들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길래, 그러면 예산 다 합하니까 뭐 560만 원인가 된다 그러길래 이 560만 원을 가지고 성당 신부님한테 의뢰하거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거나 절에 스님한테 부탁을 드려라. 청년회나 주일학교 선생들 보고 진행하라 그러면 아주 진행 잘할 거다 그랬더니 교회 부탁드리니까 목사님이 당장 그러니까 예산 주니까 애들 데리고 잘 놉니다. 대학생들 정말 기막히게 놀아요. 뭐 애들이 까르르거리고 뭐 정말 재밌게 놉니다. 그렇게 한번 놀고 나면 노는 애들은 재밌게 놀지만은 엄마들끼리는 더 알아도 아빠들은 잘 모르잖아요. 와서 보고 명함 주고 받으면서 아, 나 누구 친구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향이 나 전남 영광인데 그러면 이러면서 동네가 돌아가는 거죠. 동네가 슬금슬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척사대회인데, 그 척사대회를 어른들끼리만 하는 거 이건 좀 너무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눈을 한번 좀 떠 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하나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좀 이 부분도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시흥에도 음악회 하는 거 있나요? 이제 주최 측이 한 명 선발해서 내부 외부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그렇게 어차피 제가 보기엔 음악회 한 대 한 2, 3천만 원 들죠. 아무리 안 돼도 2, 3천만 원 들 텐데, 이거를 그냥 한 번 공연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동네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음악반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합창할 사람은 합창을 배우고 춤추는 사람은 춤추를 배우고 국악할 사람은 국악을 배우고 해서 거기서 다 갈고 닦아가지고 그날 와서 한번 쫙 하면 최고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배우면서 연습하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친목도 되고 이제 이웃도 알게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행사 한 방만 하니까 행사로 끝나버린 거예요. 행사 이전이 실제는 행사 준비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가 다 이루어져요. 이게 행사는 결실인데 처음부터 결실만 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을음악회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뭐 춤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춤추는 프로그램도 넣고 뭐 하고 싶은 그 대신 미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장소가 주민자치센터 아니라도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뭐 어디서 하시든지 간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기획들을 이제는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40년 해도 마누라는 잘 아는데 여자는 잘 몰라요. 딸내미 시집 보내도 딸내미는 잘 알아요. 근데 여자는 잘 몰라요. 자, 이 여자를 모르는 남자들한테 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가르쳐 줘야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남자들이 알면 알수록 문제가 줄고, 여자들도 남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문제가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이 강좌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있으면 엄청 좋겠죠, 그죠? 근데 이 강좌를 정말로 귀에 쏙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분이면 한 1시간 반 강의에 한 50만 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 강 들어갖고 안 되고 10강은 들어야 됩니다. 그럼 500만 원 듭니다, 이제.
500만 원 들면 시흥에 3개월 수강료 상한선이 얼마예요? 3만 원쯤 되나요? 한 2만 5천 원이나? 한 5만 원 돼요? 그러면 5만 원 잡더라도 100명을 모아야 강좌가 개설될 수 있어요. 동장님이 개설할까요, 안 할까요? 죽었다 깨도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강좌는 꼭 필요한데 동장한테 개설해달라고 그랬다가는 동장님이 개인도 넣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하던 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공무원한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안희정 지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대로 하고 그 유연성 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강좌를 500만 원짜리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추연수 위원님. 예? 추연순 위원님. 그러니까 추연순 위원님 이제 제가 옛날 그 추연순 위원님 이제 이렇게 한번 개설하면 어떨까요? 그 수강생이 한 30명만 온다 그러면 150만 원 들어오나요? 그죠? 그죠? 한 5만 원씩 받으면 그러면 한 500만 원 든다고 보면 350만 원 밀까요? 안 밀까요? 그걸 추연순 위원님이 다 부담해서 메꿔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십시일반으로 하면 350만 원 충분히 메꿔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제 사명감 가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연순 강좌, 남편 화끈하게 때려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30명만 오더라도 나머지 한 뭐 이리저리 십시일반해서 한 350만 원 모으면 강좌가 개설돼서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그죠? 인기 있으면 나중에 100명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동장님 보고 개설하라면 안 되는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연순 위원님 같은 건 추연순 강좌라고 붙여드리니까 그 다음 강좌 진행도 오시는 분들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내 강좌라고 생각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달 이런 강좌를 한 개씩 1년에 12개 하면 대한민국에 못 들을 강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점이 참 중요한데 요 한 걸음만 뛰는 이것이 주민자치 17년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갑갑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시면 남편 잡는 법 꼭 실천해 주시고요.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 동네에 있는 좋은 뜻, 동네에 있는 좋은 자산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특히 잘 노는 일들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이제 만드시다가 어려우시면 심부름 시킬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뭐 한밤중에라도 쫓아 내려와서 심부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